독보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배우 백윤식 씨가 신작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스타뉴스 브리핑 시간에는 애정결핍에 빠진 두 명 중에 한 명인 배우 백윤식 씨에 대해서 필름 2.0 한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백윤식 씨와 봉태규 씨가 바로 이 애정결핍에 빠진 두 남자로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두 분이 그 부자지간으로 출연을 하는데요. 백윤식 씨가 맡은 역할은 아내와 사별한 후 17년 동안 호라비로 봉태규 씨를 키운 아버지 역할입니다. 네. 사실 백윤식 씨는 올해 애정 결핍을 느끼기 어려울 만큼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얼마 전 개봉한 타짜 벌써 700만 고지를 넘보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해요. 네. 예. 백윤식 씨는 요즘 아마 제일 바쁜 중견 배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올해 정말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1월에 싸움이 기술이라는 영화 개봉했었고요. 맞아요. 지난 8월에는 천하장사 마돈나, 그리고 9월에는 타짜, 그리고 11월에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 1년에 해에 4편이나 개봉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금 중견 배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이 표현은 백윤식 씨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표현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예. 예. 중견 배우라는 표현이 좀 나쁜 표현인가요? 나이가 좀 있으시긴 한데 예. 그 중견 배우라는 표현에 어떤 존경이나 그 원숙함에 대한 칭찬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약간은 좀 뭐랄까요? 구태연하다고 할까요? 어떤 패기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뉘앙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견 배우들이 맡은 역할이 이제 그 배우들의 잘못이 아니라 보통 식탁에서 밥 먹는 역할, 아들이나 딸을 불러서 일리 좀 앉아봐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잔소리하는 역할, 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백윤식 씨는 적어도 이제 물론 드라마 출연했을 당시에는 그런 역할도 안 한 건 아니지만 2003년에 지구를 지켜라. 이 영화인 것 같네요. 외계인 역으로 스크린에 다시 돌아온 이후에 이런 평이한 그냥 아버지 역할 이런 것을 거부하는 독특한 카리스마를 구축했습니다. 범죄 재구성에서 그 사기꾼 백 선생도 그렇고요. 김 선생도 그렇고요. 그때 그 사람들 대통령 암살하는 역할이었었죠. 그리고 싸움의 기술이나 천하장사 마돈나나 타짜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어떤 사부 선생님 어떤 분야의 전문가 역할로 그렇게 아이콘이 굳혀졌습니다. 맞아요. 참 이 스승 그런 역할을 많이 맡았던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백윤식 씨가 맡았던 역할 중에 정말 평범한 역할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평범한 역할은 없었고요. 거의 영화에서는 아버지로도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어쨌든 봉태규 씨 아버지로 출연하긴 하지만 이 아버지도 보통의 아버지와는 고리타분한 그런 아버지와는 좀 다른 아버지인데요. 이 영화에서 봉태규 씨와 사실 전혀 안 닮았잖아요. 영화에서 그런 게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짠돌이 아버지로 나와요. 네. 그 직업이 좀 특이한데요. 딱히 어떤 생업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먹고 사는 데는 좀 지장이 없는 이상한 직업을 가진 엽기적인 아버지로 나옵니다. 네, 백윤식 씨가 맡은 역할이라고 해서 예. 당연히 평범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엽기적일까 궁금한데요. 첫 장면서부터 그게 나오는데 백윤식 씨가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요. 뒤에 두루마리 휴지가 화장지가 이렇게 쭉 걸려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의 주 수입원이 그 공산품들이 규격에 맞춰서 그 상품이 나왔는지 그것을 꼼꼼하게 따져본 다음에 그것을 고발을 해서 기업으로부터 사례금을 뜯는 저기 바로 지금 전화하는 장면이에요? 전화하는 장면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두루마리 휴지가 100m라고 돼 있으면 진짜 100m인가? 그리고 저기 이렇게 이승엽 씨가 선전하는 과자 있죠? 그 안에 초코크림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혹시 초코크림이 한 개도 안 들어있는 조금도 안 들어있는 그런 과자가 나오면은 바로 전화를 해서 그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이 그 폐수를 방류하는 비 오는 날은 백윤식 씨가 가장 바쁜 날이에요. 이런 식으로 먹고 사는 법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강의를 해서 또 강의료로 또 부수입을 올리는 백수인 것 같지만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동네 아저씨인데요. 그러네요. 예, 정말 특이한 아저씨입니다. 정말 독특한 생업을 가진 아버지예요. 네, 이런 아버지 밑에서 17년 동안 자란 봉태규 씨. 물론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겠죠. 아버지가 평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영화는 이런 엽기적인 부자의 다른 모습보다는 이들이 이렇게 상가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혜영 씨, 예쁜 이혜영 씨가 이 집에 새들게 됩니다. 그리고 카페를 하게 되는데
17살짜리 아들하고 얘는 안 돼요. 50대라고 여겨지는 아버지하고 한 여자를 놓고 이제 사랑의 쟁탈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투라고 표현해도 그 과장이 아닐 정도로 정말 무기로 망치, 칼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예. 그 사실 백윤식 씨가 지구를 지켜라라는 영화에서 신하균 씨에게 이제 떼수건과 물파스로 고문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기 봉태규 씨가 백윤식 씨 자는 동안에 잠옷하고 이불을 전부 다 바느질을 해서요. 와. 완전히 자루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봉태규 씨가 영화 속에서 존속 살해 미수 혐의로 그 구속이 될 돼요? 뻔하다가 예. 결국은 좀 풀려나긴 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하게 아버지를 괴롭혔으면 그 정도가 나올까 단 그 이유가 이혜영 씨를 차지하기 위해서 조직하게도 예, 네. 아버지를 연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풀어집니다. 역시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네. 굉장히 독특한데 네. 아들도 만만치 않은데요. 저는 영화에 이혜영 씨가 나온다고 해서 또 사랑 쟁탈전이다 해서 좀 가벼운 로맨틱 코미디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촬영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물론 코미디긴 하고요. 그렇지만 좀 그 엽기적인 부자가 나옴으로 해서 극악무도한 그런 장면 연출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뭐 백윤수 씨가 아까 말했지만 그 자루인간이 되는 수모 이런 것도 당하긴 했는데 또 나름 또 되게 멋있게 나오는 장면도 있어요. 일단 이영 씨를 두고 사랑의 쟁탈전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옷도 되게 잘 입고요. 네. 되게 그 탄탄한 몸매 아저씨 그 나이 드신 분이지만 되게 매력적인 남자로 조금 나와요. 네. 그리고 또 개인기 같은 것도 좀 보여지는데 백윤 씨가 영화 속에서 몇몇 영화들을 패러디한 장면에 출연을 하는데요. 검정색 옷을 입고 검정색 선글라스 끼고 매트리스 네오를 흉내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영화는 아니고 파리의연이라는 드라마에서 박신양 씨가 사랑해도 될 거예요 불렀었잖아요. 그렇죠. 피아노 치면서. 네, 피아노 치면서 불러요 그 노래를. 와. 그리고 랩도 부르고 트로트도 한 곡 부르고 그래서 노래도 세 곡이나 하는 그 개인기를 뽐내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네, 기존의 영화들에서 볼 수 없었던 백윤식 씨의 정말 다양한 매력들을 네. 이번 영화 한 편에서 모두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런 생각이 정말 들긴 하지만 이 영화에서 그래도 뭐니 해도 다양한 매력 중에서의 핵심은 백윤식 씨의 엉뚱한 그런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연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백윤식 씨 대사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천천히 말하고 또박또박 말하고 그리고 힘을 이렇게 굉장히 빼고 하는 연기예요. 네. 막 그 대사에 막 힘줘서 하지는 않는데 말투가 어떤 그 기막힌 타이밍에 억양이 살짝 바뀌거든요. 그 좀 제가 웬만하면 흉내를 내겠는데 네. 흉내를 잘 못 내겠고요. 예, 상상을 하시거나 회상을 하시면은 금방 아실 텐데 그런 특별한 그런 그 넌 단어 하나에 학교 말라. 억양을 주는 길에서 객사를 팔자다야. 팔자다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따라하기 힘들어요. 예, 예. 그래. 그래서 그 범죄 재구성 타짜를 함께 했던 그 최동훈 감독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백 선생님 때문에 그 가끔 착각에 빠진다. 뭐 내가 대사를 잘 쓰는 감독이 아닌가 하고 내가 툭 하고 쓰는 대사도 쩝소리가 나도록 맛있게 그 내뱉는 그런 연기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최동훈 감독님 대사 잘 쓰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백윤식 씨가 그만큼 맛나게 맛깔나게 연기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거기 요즘 시장 산다. 백윤식 씨 저런 연기가 정말 누구 뭐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아무도 흉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감독들이 그 영화를 개봉할 때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특정한 배우들을 염두에 두고 썼다. 그래서 꼭 캐스팅을 했으면 했는데 다행히 네. 캐스팅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사실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쓰기도 하지만 그 배우가 원치 않거나 일정상 맞지 않으면은 또 다른 배우에게 시나리오 돌리기도 하거든요. 영화를 네.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백윤식 씨 경우에는 거의 사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백윤식 선생님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썼을 때 거의 대부분은 아주 그런 백윤식 씨가? 그런 기존의 이미지라든지 백윤식이라는 네.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들 그런 것을 굉장히 응축해 놨기 때문에 뭐 싸움의 기술이나 타짜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기네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 이제 타짜를 보셨을 텐데 제 경우에는 그 별로
많이 보시지 않은 영화지만 천하장사 받았나? 이 네. 영화에서 씨름부 감독으로 예. 나왔죠. 그리고 뭐 근데 별로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없어요. 화장실에서 맨날 뭐 해라 이렇게 시키기만 하는데 영화에서 니들 행복이 뭔 줄 알아? 그러면서 가슴이 쿵쾅거리는 거야. 뭐 이렇게 이런 대사를 비슷하게 하는 게 있는데 되게 평범한 대사지만 백윤식 씨가 함으로 해서 그 영화가 돋보이고 그 빛이 대사가 나는 돋보는 거죠. 예, 아주 그 영화를 반짝반짝하게 하는 나이는 들었지만 자꾸 중견 배우나 뭐 노장 배우나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베테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줘야지 네.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부터는 베테랑 백윤식 배우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백윤식 씨에 대한 얘기들 나눠봤는데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로 카리스마를 선보이는 백윤식 씨가 이번 영화에서도 역시 좋은 결과 얻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뉴스는 잠시 광고를 보고 2부에서 다시 시작하고요. 한승희 기자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